네, 반갑습니다. 부러워라 그대, 경이로워라 부경,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장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마 몹시 아쉬운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만큼 제가 알찬 정보 쏙쏙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부경대학교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부경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경대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국립대학교, 평지 캠퍼스, 광안리? 네, 저는 파라다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경대학교는 학교 앞쪽으로는 광안리 바다를 마주보고 있고 또 학교 뒤쪽으로는 황령산이라는 부산 최고의 야경 명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와, 진짜 바캉스에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내 시설과 학교 주변 인프라를 종합해서 봤을 때 캠퍼스 라이프가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제가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낭만 있고 감성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우리 부경대학교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길을 걸어 나갈 것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경대학교는 부산 최초의 대학으로 100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합 이전 단계, 통합 단계, 그리고 융합 단계, 창학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통합 이전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24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공업기술교육기관인 부산공업대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그리고 1941년에는 우리 부경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최초의 대학 부산수산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네,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 학교로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부산공업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교의 자발적인 통합으로 지금의 우리 부경대학교가 출범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부경대학교는 우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부경대학교는 수산교육 분야의 메카답게 글로벌한 세계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UN 세계 수산대학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인 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또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국가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인 국책사업 규모 또한 2020년 기준 1,07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사업들이 이제 2020년에 우리 부경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고요. 네, 또 바다 위의 캠퍼스라고 불리는 수상계 최대 실습선인 백경호, 그리고 영화 반도,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나라오까지 총 2대의 수상계 실습선을 또 보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백경호 같은 경우에는 약 5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수송 시스템 공학부, 수해양산업교육과 해양생산시스템 관리학부 학생들은 여기서 이 백경호에서 여러분들이 실습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의 과학시설이 집중된 이 부산, 그 중에서도 우리 부경대학교 기장 캠퍼스에 연구중심 7년제 방사선의 과학대학을 설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어떤가요? 네, 부경대학교 좋아 보이시나요? 네, 우리 부경대학교는 이제 3단계를 넘어서 4단계 창학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2의 창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모델을 완성하는 게 우리 대학교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우리 대학교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바로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바로 등록금입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11년째 등록금이 인상 없이 동결되어 왔는데요. 사립대학교 연간 평균 등록금이 737만 원인 반면에 우리 부경대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400만 원 선, 그리고 한 학기 200만 원 선으로 굉장히 경제적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연간 장학금 수혜 금액이 27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70만 원 정도로 대학을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타 지역,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교 기숙사에 처음 왔을 때, 와, 호텔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숙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경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중에 최대 규모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4,100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혈관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인실뿐만 아니라 2인실, 세미나실, 독서실,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 부경대학교는 이렇게 드넓은 대운동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그리고 농구장까지 해서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또 있는데요. 그리고 완공 예정 중인 체육관에는 이제 실내 수영장을 포함해서 카페, 피트니스 센터, 에어로빅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더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하면은 대학교에서 빠질 수가 없죠. 우리 부경대학교는 중앙도서관, 공학도서관, 그리고 학습도서관 총 3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이 3개나 있는 만큼 이제 엄청난 수의 단행본도 자랑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편하게 누워서 책을 감상할 수 있는 시모름터, 그리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 24시간 독서실, 그리고 라운지용 카페 등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개관한 이 청운관 학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예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더 많이 찍고 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쁜가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부경대학교는 수산 쪽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 관련 동아리들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산 관련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없는 것 빼고 정말 모든 동아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셔서 이렇게 동아리도 가입하시고 친구도 즐기시고 이렇게 재밌게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온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바라? 아셨죠? 네, 저는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교내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페에서 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자주 사 먹곤 한답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는 이렇게 이옥 카페, 파라다이스 카페, 그리고 꿈고래 카페 등을 포함해서 총 8개의 카페를 보유 중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주곤 한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경대학교가 굉장히 이쁘고 또 공원 같은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단과대학 그리고 학과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부경대학교가 올해 학과 개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와 올해가 달라진 점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저는 땡땡 학과가 더 궁금합니다 하는 학생분들이 있으면 부경날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홍보대사 인원들이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경대학교는 하나의 학부 그리고 8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일한 하나의 학부인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곤 하는데요. 먼저 수능에서 영어 1등급 그리고 수학, 국어 100분위 90 이상을 받으실 경우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수여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우선 입지 보장, 학부 이름이 글로벌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되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너무 많아 하는 학생들이 이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선택이 되겠죠. 네, 다음은 인문사회과학대학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우리 대학은 유아교육과와 패션 디자인학과가 이 인문사회과학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경제학부에서 올해는 경제학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학부 사회계열도 같이 또 신설이 되었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과학시스템 시뮬레이션학과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여기 간호학과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부경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에 이 간호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은 경영학부와 국제통상학부 이 두 개의 학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잘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우리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 개편이 되었는데요. 먼저 나노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쇄정보공학과가 이제 나노융합공학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과들이 이제 학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업화학과였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공업화학 고분자공학부에서 공업화학 전공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학부랑 학과랑 전공을 잘 구분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 수산대학교로 시작으로 이제 8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산과학대학입니다. 작년에 이제 식품공학과나 식품영양학과가 이제 식품과학부로 묶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산생명과학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가 새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환경해양대학 같은 경우에도 공과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과들이 이제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로 통합이 되게 되었고요. 이제 정보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부경대학교에서 단과대학 자체를 이제 신설한 대학교인데요. 6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에는 언론 정보 전공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이제 언론 정보 전공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휴먼 ICT 융합 전공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되어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이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30세 이상의 평생학습자 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는 이 미래융합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부경대학교는 이 미래융합대학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우리 부경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고 가셨나요? 알고 가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안내는 이제 우리 부경대학교의 입학 전형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이신 오현영 입학사정관님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부경날의 장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오현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경대학교 소개를 잘 들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저희 부경대학교 올해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와 올해 2022학년도가 어떻게 전형이 바뀌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부경대학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이 다소 많아집니다. 대신 수시와 정시 모집의 비율은 7대 3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 우수 인재와 학교 생활 우수 인재에서 국립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 인재는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갖춘 자라면 모두 지원을 하실 수 있고, 학교 생활 우수 인재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변화입니다. 크게 전형이 통합되었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저희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우수 인재 1 전형과 2 전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과 2 전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22학년부터는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으로 통합이 되었고, 교과 성적 우수 인재 2 전형에서 나왔던 학업 계획서가 폐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반영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를 구별하여서 국어를 포함하여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가 되어야 되고,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하여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한다면 1등급 하향 적용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선 먼저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저희 부경대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을 비롯하여서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에서 면접고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모집입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영역 가산점이 조정되었습니다. 수학 영역의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 1과목과 2과목에 있어서의 각각 일부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 정시모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전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부경대학교는 전체 약 3,600여 명을 선발합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실기, 실적, 정시 4개로 구별이 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것은 수시모집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전형은 크게 3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학생부 종합, 이렇게 3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위에 보이시는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학교 생활 우수 인재를 포함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종합 평가 10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경대학교 수시모집은 총 6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추신다면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을 갖추더라도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인데, 이것은 교과 성적을 90%, 출석을 10% 반영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갖춘 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각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인문사회계와 예능계는 국어를 포함해서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가 되어야 하고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해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자연계에 지원하실 경우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신다면 1등급 하향 적용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100%가 반영이 되고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까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영 교과목입니다. 반영 교과목에서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서는 모집단위 인문사회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2022학년도 졸업 예정자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까지 크게 반영되는 방법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공통으로 공통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반영되는 것이 인문사회 계열이고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우선 먼저 앞서 보셨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에는 반영 교과목 성적을 등급으로 계산하여서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고요.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영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색 글씨로 저희가 그 식을 적어 놓았는데 함께 같이 보시자면 우선 이수 단위를 기준 단위 5로 나누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점수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과목별 성취도는 A를 받았을 경우 2점, B를 받았을 경우 1.5점, C를 받았을 경우 1점 이렇게 적용이 되고 과목별 가중치는 수학의 기하와 과학 2 과목에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모두 계산된 값이 인문사회계에 5점 이상, 자연계가 7점 이상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이 0.2등급으로 부여가 되고 인문사회계 4점 이상 5점 미만, 자연계 6점 이상 7점 미만의 경우에는 0.1등급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최종 반영 교과 등급은 기준 교과 성적 등급에서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을 마이너스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산출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의 교과 성적이 2.5등급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자면 여행 지리, 심화 국어, 심화 수학 1, 수학 과제 탐구부터 하여서 과학 생명과학 2까지 총 과목을 이수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선 학생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여행 지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화 국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심화 국어는 이수 단위가 3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 단위를 기준 단위 5로 나눈 값, 성취도를 B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여되는 값 1.5점,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 1점 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곱한 값이 0.9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아래에서 두 번째 지구과학 2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구과학 2는 이수 단위가 4단위, 그리고 성취도 점수가 A를 받았기 때문에 2점,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서 1.5점. 그래서 이 값을 모두 계산한 결과가 2.4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0.9점부터 마지막에 산출된 1.8점까지 모두 더하였을 때 합계가 7.5점입니다. 이 7점 이상이면 저희 부경대학교 진로선택 과목
등급은 0.2등급이 부여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성적은 교과 성적 등급 2.5에서 진로 선택 과목 등급 0.2등급을 마이너스 하여서 최종 성적은 2.3등급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저희 부경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먼저 교과 성적 우수 인재 1 전형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교과 1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경쟁률은 평균 8.23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 바로 옆에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을 포함한 경쟁률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저희 교과 1에서 충족률은 약 80%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의 80%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실질 경쟁률은 6.58대 1로 나타났고 저희 최종 등록자 기준 전체 평균 등급은 2.89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 인재 2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 보시면 경쟁률은 전체 평균 10.12대 1입니다. 앞서 보신 교과 1보다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는 실질 경쟁률을 한번 같이 보시자면 실질 경쟁률은 3.97대 1로 나왔습니다. 교과 2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3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었을 때 실질 경쟁률은 3.97대 1로서 앞서 보셨던 교과 1보다는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3.21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농어촌 인재 전형, 미래 인재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교 인재 전형입니다. 성적의 계산은 앞서 보셨던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과 같고 각 지원 자격이 있으니 이 지원 자격에 맞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하고 내가 지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미래인재 전형에도 지원을 하고 두 개 다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기우수인재 전형입니다. 실기우수인재 전형은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 해양 스포츠 전공에 적용이 되는데 전체 모집인은 9명에 교과 성적이 40%, 실기고사 성적이 60%를 차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9명이 선발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약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여서 사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해양 스포츠 전공 실기우수인재 전형에서는 총 2개의 실기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 실기로서 공통으로 100m 달리기를 응시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전공 실기로서 왕복 드리블링 또는 에르고미터 측정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한 종목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은 서류종합평가 100%로 진행이 되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열의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서류종합평가에서 그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만을 바탕으로 하여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40%,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이 각각 1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집 단위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계열 반영 교과의 이수 단위, 그리고 교과 등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 역시 40%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진로 희망 사항, 독서 활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서 지원자의 진로 활동, 그리고 주도적 활동,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은 지원자의 성품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책임감 등을 평가를 하고, 발전 가능성은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종합평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전형, 저희가 나눔 인재 전형이라고 명칭이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2 전형, 키움 인재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이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2 전형과는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하나만 지원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과대학 소개에서 미래융합대학이라고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과의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평생 학습자, 그리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등을 포함하여 저희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과 전형 결과입니다. 평균적으로 경쟁률은 5.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3.53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사회계, 자연계, 패션 디자인 학과는 수능을 100% 반영합니다. 우선 정시 모집에 지원하실 때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에서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 해양 스포츠 전공은 수능을 60%, 실기고사를 40% 반영하고요. 조형 학부 내 속해 있는 공업 디자인 전공, 그리고 시각 디자인 전공은 수능을 40%, 실기고사 성적을 60% 반영을 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반영 영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 모집 단위 인문사회계,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두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을 하고, 저희 마지막에 보이시는 패션 디자인 학과는 따로 실기시험이 없이 수능 100%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열별로 수능 반영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는 우선 영어를 20% 공통 동일하게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에서는 국어를 30%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자연계는 수학을 30% 가장 많이 반영을 합니다. 예체능계에서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를 35%, 영어를 35%, 탐구 영역을 30% 반영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가 되고, 한국사는 1에서 4등급까지 가산점 만점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의 가산점이 조정되었습니다. 공과대학과 정보융합대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수상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이렇게 저희가 자연계에 속하는 단과대학인데, 여기서 공과대학과 정보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였을 경우 취득 표준 점수의 10%
가 가산점으로 주어집니다. 나머지 자연계열에서는 취득표준 점수의 7%가 가산점으로 주어지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모든 자연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리학 1, 수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의 경우에는 취득표준 점수의 3%가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요. 물리학 2, 과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는 취득표준 점수의 5%가 가산점으로 주어집니다. 전년도 저희 정시 모집 경쟁률과 그 전형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쟁률은 평균 3.1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성적은 3.48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여쭤보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질의를 주신 내용 중에서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작년 합격 등급에 대비하여서 어떻게 합격선을 보면 좋겠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우선 저희가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 대학 자체 계산식에 따라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평균 등급에서 0.2에서 0등급, 제로 점수까지의 등급까지의 가산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등급으로 전년도 입결 성적과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의 입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식을 산출할 때에는 전년도에서 저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서 최종식이 완성이 되었고 또한 그 세부적인 값은 저희의 올해 입시 결과를 통해서 내년에도 다소 변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정량적인 교과 등급 평균은 사실은 참고 자료이지 절대적인 평가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학종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여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입결 성적을 참고 차원에서 본인의 교과 등급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정량과 정성 부분이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부 단위로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들의 입결 성적에서는 전년도 개별 학과의 입결 성적 평균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전공으로 학과로 선발을 하던 것이 올해는 세부 전공이 아닌 모두 학부 단위로 대부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에는 전년도의 개별 학과 평균 성적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부경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고 전형도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이 여쭤보셨던 교과 1, 교과 2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 인재 2 전형의 학업 계획서 또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저희가 원래 전년도까지는 서류 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고 면접평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 폐지가 되고 자기소개서 없이 그리고 면접평가 없이 서류종합평가 100%로 진행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특히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서는 특히 교과 1에서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2개 영역의 합이 7 또는 8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인문사회계는 국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이 되어야 되고 자연계는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충족을
생각을 하시고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포항 경북 지역 학생들이 저희 부경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경대학교의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부터 부경대학교 입학본부 유튜브 채널까지 다양한 경로로 저희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경대학교 포항 온라인 입학 상담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저희 부경대학교 입학 상담 날짜에 예약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 화상 1대1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경대학교 입학 설명회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